안녕하세요. 자, 이제 3월이고 우리가 이제 교과서반을 시작을 했는데요. 잠깐 OT를 시작하고, 그러니까 설명을 강의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시면 이제 가장 효과적으로 이 수업을 들으실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교과서반은 일단 두 가지 이제 서양음악 중심과 국악 중심으로 해서 대략 6주 정도씩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3월 이제 해서 3월부터 4월까지 우리가 이제 서양음악과 대중음악 중심으로 진행을 할 건데, 여기 보시면 수업 실현과 1차 시험을 동시 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1차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1차 시험에서도 중요하고, 근데 2차 시험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2025 수업 실현 기출 복귀 문항을 한번 풀어보셨는데 잘 풀리던가요? 네, 이게 오늘 이제 왜 이렇게 했냐면, 이렇게 깜깜하게 안 보여도 수업을 다 듣고 나면 이게 그냥 깔끔하게 쓸 수 있다. 수업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다. 근데 이제 아는 거를 이번 수업 때 하는 거고요. 익히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쭉 하셔야 되는데, 따로 그렇게 준비를 하진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1차 시험 끝나고 하셔도 되지만 1차 시험 보기 전에 교과서를 일단 우리가 보는데, 1차 시험뿐만 아니라 2차 시험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도 안 풀렸다가 이제 오늘 수업이 딱 끝나고 나면 술술술 써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2차 시험은 교과서에 아주 밀접하게 근거를 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2차도 여러분들이 이제 2차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갈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점수 차이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1차뿐만 아니라 이 교과서 반을 통해서 이제 2차까지 동시에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사실은 그거보다 2차는 이제 약간 부수적으로, 그러니까 얻어지는 효과라고 한다면, 1차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많은 교과서들을 다 혼자 이렇게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거를 생각하고 이 수업을 이제 계획을 세웠냐면, 대상은 1차 시험에서 일단 변별력이 있는 문항은 대체로 교과서에 있는 거가 나오는 게 정설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걸 냈어? 이거 어디 있는 거야? 찾아보면 교과서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찾자고 이걸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교과서가 짚어주기 때문에 그 중심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서 그거를 어떻게 다루는지, 사실은 교과서를 봐도 지금 여기 두 번째, 이제 여기 세 번째에서 우리가 여기 교과서에서 여기 마지막 거 보시면, 네 번째 거 보시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봤는데 문제를 못 풀어. 자, 이게 이제 제일 문제거든요. 그냥 이렇게 눈으로, 그러니까 교과서를 쭉쭉쭉쭉 넘겨보면서 이거 있구나 이렇게 보시고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랩을 가지고 창작을 하려고 하면 이게 적용하는 거는 문제랑 연결이 되어야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나와 있구나를 먼저 짚어보는 게 요 첫 번째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체계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본 다음에 그게 문제랑 연결됐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느냐는, 오늘 이제 뭘 할 거냐면, 그동안에 오늘 진도 나간 부분에서 기출문제 나왔던 것들을 과연 이걸 보면, 이 교과서 내용을 보면 이걸 풀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견주어 보는 걸 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교과서에서 요만큼 나와 있는데 요 악보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까지 봐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구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랑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서 공부를 하시면 시간은 되게 많이 드는데 효율은 안 나고 점수로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1차 시험에서 변별력을 요하는 문항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실은 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교과서 이게 연계된 상태에서 그 문제를 얘가 왜 이렇게 깊게 나왔지? 라고 파보면 결국 교육과정과 교과서 안에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백으로 이렇게 가보면서 매칭을 시켜보면서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여기 2차 시험에서 수업 실현 문항도 교과서에서 나온다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거고요. 그동안 나왔던 문항들도 확인을 할 겁니다. 교과서에 특히 이번 2022 교과서는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뚜렷해요. 그래서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이렇게 4가지 영역이 있고 그 4가지 영역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다 보면 이번 교과서가 지향하는 2022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향해서 문제가 이제 나올 건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2차 시험에서 뭐가 나올지 또는 1차 시험에서 뭐가 나올지는 사실은 교과서가 방향을 굉장히 정확하게 알려준다. 그래서 제가 그걸 언제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냐면 모의고사 파이널 콕콕에서 정리를 한번 싹 해드려요. 근데 문제는 굉장히 좀 많은 양을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근데 그게 교과서반에서 다 했던 내용을 드려요. 그러니까 교과서반에서 다 했던 분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쫙 정리를 해드리면 분량은 많지만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리마인드만 하시면 되는데 교과서반을 분석을 안 해보신 분들은 그 내용이 너무 버거워서 일주일 안에 이걸 다 소화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다 나왔다고 해도 그거를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읽지 그 내용이 머릿속으로 잘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 반은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점수를 높이는 데는 가장 직결되어 있는 수업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다 잘 하고 나시면 이제 그걸 문제로 연습하는 게 모의고사랑 문제풀이 반이거든요. 근데 연습이 안 되면 본 게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수업부터 교과서를 보시면 그건 바로바로 문제랑 연결을 시켜서 문제를 내드릴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내가 공부를 했는데 못 푸네? 그럼 이제 뭐가 문제일까? 찾으셔야 돼요.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길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마인드맵 심화반에 있는 자료도 좀 가져오고 문제풀이반에 있는 자료도 좀 가져오고 왜냐하면 블렌디드로 제가 드렸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이어질 거니까 여기서 혹시 이게 해결이 안 돼도 그 다음 수업에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하고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교과서에는 슬쩍 나오는데 문제는 깊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이거 다뤘지? 라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는 훨씬 더 깊게 다루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그럼 이건 교과서에서 나왔다고 봐야 돼요? 딴 데서 나왔다고 봐야 돼요? 교과서에서 나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과서는 어느 방향으로 하라는 걸 알려줘요. 가장 중요한 거 위주로. 그리고 그 깊이는 근데 선생님들이 굉장히 제가 우려스러운 건 이 교과서 내용이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슬쩍 보고 그냥 지나가요. 그게 문제예요. 교과서 내용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탄탄하게 되어 있는지를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목차부터 쫙 보면서 제가 개론서 목차하고 그 다음에 이 음악사 교과서 목차를 같이 견주어 놨어요. 그리고 쫙 보면서 이게 다 다루고 있구나 결국은.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왔던 기출들을 사실은 기출을 다 올리지는 못했어요. 너무 많아서.
그 중에 핵심적인 것들을 이제 올리면서 이 문제와 이 내용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그 공부를 할 때 그 내용은 어느 수준에서 아셔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출이랑 역으로 연결해 가면서 보는 식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그 유튜브에 이제 올려드린 그 공부 방법, 블렌디드 강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부분에 의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1월부터 하신 분들은 핵심 이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한 파트는 이렇게 나선형으로 한번 돌려보신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3월부터 날씨가 따뜻해졌을 때 공부를 시작하겠다 하신 분들은 이제 같이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랑 같이 견주어서 갔으면 하는 부분은 일단 전제는 핵심 이론 정도의 지식은 있다 라고 전제를 하고 수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혹시 그게 안 되신 분들은 블렌디드로 빨리 서양음악사 파트 하고 그 다음에 통론 파트만 먼저 들으시고 이거를 연결해서 들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세 번째, 교과서 양이 너무 많고, 자, 문제는 봤는데 책을 딱 덮는 순간 내가 뭐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경우들 되게 많으셨죠. 교과서를 보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별로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서 내용을 다 덮고 나면 이게 뭘 봤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 교과서에서 다루는 모든 서양음악사 중에서 중세에 대해서 모든 교과서들은 어느 정도까지 다루고 있는지를 같이 모아서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분류된 방식으로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양이 줄어요. 그래서 이제 중세에 대해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교과서는 당연히 음악사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음악사 책을 먼저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중고등학교 교과서들은 중세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느 거를 픽했는지, 악곡을 어떤 걸 선택했는지, 어느 장르를 선택했는지 이거를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그 곡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이로 다루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교과서 내용을 그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은 이미 다 숙지가 되어 있는데 교과서가 어떤 체계로 분류를 하고 있고 그거를 학생들한테 가르치라고 했을 때 어느 악곡을 선택했고 그 악곡이 어느 정도까지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교과서가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셔야 돼요. 책을 하나하나 내용들을 다 보고 공부 다 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그냥 남는 게 없이 내가 눈에 바른다고 하는데 눈에 바를 수가 없는 정도의 분량이에요. 교과서는 그냥 한 권씩 하루에 한 권씩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정도의 분량이고, 그게 본다고 남으면 좋은데 머릿속에 남지를 않고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교과서를 이렇게 넘겨보실 때 나중에 시험 보고 나면 이게 여기 있었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방법을 하려고 하냐면 다 모아서 공부를 해요. 분류를 해서 이제 정리를 다 하고 내가 한번 이렇게 쭉 공부를 해요. 그 다음 주에 오셔서 또는 이제 인강으로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그 다음 주에 새로 수업을 열기 전에 모의 테스트를 푸셔야 돼요. 이걸 내가 봤는데 못 푸네. 또는 이게 교과서에서 어느 파트를 가지고 문제를 냈지? 자, 이거를 아주 퀴즈처럼 내용들을 착착착착 체크하는 식의 문제도 있을 거고, 어느 정도는 실전 같은 문제도 연습을 해보도록 적용을 해보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출도 계속 제가 가져올 거고, 그 다음에 이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걸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낼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는 또 문제들도 적용 문제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결국 네 번째 나오는 교과서에서 나온 걸 보아도 문제로 나오면 적용이 어려워요를 못 푼다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시험장 가서 확인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교과서를 본다가 아니에요. 교과서를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조망하듯이. 그런 다음에 목차가 머릿속에 이제 쫙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기악 파트에서는 전체 교과서에서 다 다루고 있는 악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 그 중에 제일 많이 다루는 악기는 기타와 우쿨렐레와 그 다음에 리코더와 그 다음에 피아노, 드럼 이런 악기가 이제 가장 메인이고요. 서양 악기로는. 그 다음에 이제 요번 교과서가 되면서 이제 갈림바라든지 부메커라든지 여러 가지 악기들, 핸드벨이라든지 해볼 수 있는 악기들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기악 파트가 이렇게 분류가 이제 기악이라고 딱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거를 어디까지 해야 될까? 내용은 몇십 페이지, 한 80페이지, 7, 80페이지 이렇게 되거든요. 기악 파트만 해도. 근데 한 악기당 가장 많이 다루고 있고 가장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어떤 거는 설명을 하는 방식들이 그 기타를 다루더라도 좀 다르게 그러니까 다루는 내용이 리듬을 중심으로 다루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화음을 중심으로 다루기도 하고, 이게 이제 다 다르다, 그러니까 코드를 중심으로 다루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스트로크가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는 책도 있지만, 그러니까 책마다 그 방향성이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정리를 같이 해보면서, 만약에 서양음악 창작이다. 그럼 창작 파트가 이번에 굉장히 많아요. 페이지가.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야심차게 그 순수 창작 파트를 다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왔어요. 근데 다 할 수 있을지는 일단 이제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창작 영역과 음악사 파트를 커버하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걸 제일 먼저 뺐어요. 그리고 2주 안에 못하면 3주 정도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는 가이드라인인 거죠. 그래서 강의에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복귀 문항을 먼저 보고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음악사와 창작 영역을 일단 분석을 좀 해본 다음에 마인드맵이랑 같이 비교를 해보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다 합쳐져야 되거든요. 교과서와 마인드맵과 그 다음에 전격종지와 그 다음에 서양 막사 같은 경우는 제가 개론서는 들배로 진행을 했는데요. 들배를 완벽하게 다 모르셔도 시험 보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에다가 이렇게 개론서에 목매시면 절대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머릿속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이 잔가지가 쳐져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어느 키워드를 콕 집어서 이제 여기서 문제를 낸다. 여기서 문제를 낸다. 어디서 내는지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그러면 이 단어 수준에서 내가 어디까지를 잘 소화해야 문제를 안 틀릴 수 있을까가 가장 관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교과서가 충분하다는 걸 그러니까 교과서로 완전 다 충분하다는 건 아니에요. 악곡집이 이제 좀 그 악곡집과 마인드맵이랑 이게 다 겹치는 내용이어서 이게 같이 이렇게 빌드업 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부분이죠. 장르, 악곡, 키워드. 자, 이거를 기출문항이랑 이제 비교 분석을 해본 다음에 여기에서 악곡집의 교과서 분석집과 악곡집이 아니라 분석집과 그 다음에 음악사 교과서를 가지고 먼저 음악사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한 과정이고요. 3번까지는. 그리고 절대로 기출과
유리되어 있지 않다. 교과서가 완전 그냥 딱 붙어 있다. 이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내용들을 살펴보는 게 4번, 그 다음에 5번인데요. 이 5번에서는 기출문항을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창작 영역에서 교과서 분석을 통해서 랩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오늘의 문제, 그러니까 2025년 문제가 충분히 풀린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 교과서를 그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제별로 2025 교과서, 2022 교육과정에서 제가 이제 나중에 주제들을 잘근잘근 이렇게 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게 수업이 나오면 나는 이 주제로 나는 무엇을 할 거냐? 예전에 종묘제례학으로 이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죠. 그러면 악가무 일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악은 어떻게 할 거야? 가는 어떻게 할 거야? 무는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지도할 건지가 거기에서 악은 생활 속의 악기로 할 거야. 뭐 이렇게 이제 그 조건이 나왔어요. 그럼 생활 속의 악기를 가지고 뭘 해요? 그 다음에 가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무는 어떻게 할 건지가 문제 안에 속속히 다 들어있는데 교과서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냐 하면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논문도 살펴봤었거든요. 그 문제가 나온 해에. 그리고 요번 2025년 대비 같은 경우는 제가 마지막에 이제 모의고사를 2번을 봤는데 한 번은 말붙임새를 보고 한 번은 랩을 봤어요. 그러니까 창작이 나올 것 같았고 계속 창작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주제별로 뭐가 나오지 해서 그 사실 마지막까지 아껴둔 문제들, 그러니까 그거가 하고 바로 이제 그게 문제가 나와서 굉장히 안심하고 문제를 풀었다고 하시는데 그게 뭐 왜 그걸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주제들 중에 안 낸 거를 좀 빼고 나면 일단 남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말붙임새라는 키워드와 랩 창작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굉장히 오래 나올 만할 것 같았는데 왜 나올 만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제가 막 어떤 뭔가 이렇게 막 뭐가 온 게 아니고요. 교과서를 열심히 봤어요. 교과서를 엄청 열심히 2022 교과서를 거기서 분명히 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엄청 열심히 분석을 했더니 딱 창작 파트에서 가장 내기 좋게 교과서에 정리된 파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했고 마찬가지로 1차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1차 시험은 그렇게 어느 한 파트를 꼭꼭 집어서 얘기하기가 되게 어렵고요. 교육과정이 이렇게 가리키는 방향이 있어요. 이거는 교육과정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제가 요거를 다시 한번 연결을 해드리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연결은 제일 마지막 주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과서 적용하는 것을 일단 마지막에 정리 파트로 넣긴 했는데 매 수업마다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부분과 평가까지 연결해가면서 아주 티피컬하게 영역별로 다루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2주차에는 이제 이거 서양막사의 사실 오늘의 목표는 바로크까지거든요. 이것도 되게 야심차요. 이 바로크까지를 하려면 제가 그 마교심 수업에서는 하루 종일 수업을 하면서 3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3주가 조금 넘게. 그러니까 중세 하루, 르네상스 하루, 바로크 하루, 고전, 낭만, 근현대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한 7주 정도로 나눠서 그걸 다 못해서 그렇게 나눠서 했거든요. 그때는 악보를 다 봤어요. 개론서에 나온 모든 악보를 악곡집 안에 다 정리를 해서 그걸 다 보면서 수업을 하니까 그렇게 많이 걸린 거고요. 그 안에서 가장 교과서적으로 뽑아놓은 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분량적으로는 훨씬 적을 거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바로크 시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체 교과서가 선택한 악곡 수가 몇 개일까? 중세곡에서 몇 개일까? 그 다음에 르네상스에서 몇 개일까? 제가 핵심 이론 시간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반에서 다 나눠드렸던 내용들이 있죠.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양식사와, 그러니까 내겠다고 한 거, 이제 그 평가 영역 분류에서 내겠다고 한 게 서양음악에서는 일단 음악사를 중심으로 얘기하면 각 시대별 양식사, 각 시대별 악곡, 각 시대별 작곡가, 이렇게 세 가지 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중심으로 우리는 살펴볼 거거든요. 서양 음악사는 오늘은. 그럼 작곡가는 양식사별로 그 작곡가를 왜 주목했는지, 혹시 이 수업만 들으신 선생님들도 계실지 모르니 그 프린트도 제가 다시 나눠드려야 되겠네요. 인강으로 들으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이 수업만 혹시 이제 들으시거나 하시면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지금 선생님들은 이제 앞에 핵심 이론을 들으셨던 선생님들은 아마 뭐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연결된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이 수업 시작하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나눠드리고 작곡가별로, 양식사별로, 그 다음에 꼭 알아야 될 장르별로, 이거를 쫙 시대별로 다 모두 다 정리를 해드린 자료가 있죠. 그 자료와 교과서를 비교를 해볼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교집합에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교과서에 안 나온 작곡가를 물어본다? 그런 일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가 뭐냐? 정확하게 시험 범위를 알고 싶으면 교과서를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작곡가 문제에서 내가 근데 작곡가 문제를 마쇼를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마쇼에 대해 그 사람 마쇼라고 이름을 쓰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비발디 같은 경우는 비발디라는 이름을 쓰라는 문제가 아니라 비발디는 협주곡에 어떤 음악사적인 의미를 주었냐,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목 이렇게 기억을 하면 과연 충분하냐? 자, 이것도 기출문제를 풀어보셔야 내가 어디까지 준비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이 나온다는 거, 시험에 나올 사람은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밖에 아니다. 그럼 교과서에 누가 나왔는지는 최소한 우리가 시험을 보러 가는 사람인데 확인은 하고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뭘 했는지를 물어볼 만한 사람은 진짜 중요한 사람, 비발디 정도, 그 정도 중요한 사람. 만약에 쇼스타코비치다. 그럼 쇼스타코비치에 대해서는 뭘 물어봤냐면, 사회적 리얼리즘과 관련해서 관련주의랑 이렇게 미학이랑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서 그게 그의 음악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현이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맥락과 연결해서 다른 거랑 같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가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힌데미트에 대해서 물어본 거 답 다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늘은 전반부를 확인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결코 소홀히 하지 못할 겁니다. 이번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서양박사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창작 영역 파트 같은 경우도 창작에 대해서 뭔가를 물어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랑 연결이 되냐면 이론 문제랑 연결이 돼요. 서양음악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통론이랑 서양음악 이론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요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고득점 됐을 때, 그러니까 고득점으로 이제 올라갔을 때,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뭘 하시냐면 이 수업에 딸린 아이가 하나 있어요. 딸린 아이가 수업이 똑같아요. 그 수가. 근데 이제 얘는 제가 저기도 올려드렸고, 뭐죠? 우리
카페에도 올려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 자료도 여러분들에게 나갈 거니까 지금 요거는 이제 책의 진도표대로 지금 다 실어놨어요. 서양음악 파트가 2개의 책이 있고요. 하나는 300몇 페이지, 하나는 400몇 페이지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여기 보시면 음악 이론이다. 그럼 음악과 생활 파트, 음악과 생활 출판사에서 나온 이제 그 교과서가 있는데, 음악 이론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러면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거 나 다 아는 것 같은데? 같은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가지치기 하는 내용들이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 있는 내용 중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꽤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이해가 안 될 것 같은 내용은 여기에요. 오죽자야하는, 이거 책으로 혹시 보신 분들 무슨 말이야? 이런 부분이죠. 에듀테크, 근데 올해 문제를 생각해보면 가상악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걸 완전히 딱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막 입으로 이렇게 외우신 분 중에 어떤 분이 상담하면서 제가 가상악기를 가상현실로 썼어요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말을 외우려고 할 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가상악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그냥 내가 입에 붙은 말은 가상, 그리고 이제 많이 하는 말이 가상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서면 내가 왜 그랬지 싶은데, 그런 뭔가 이렇게 말로 외운 것들은 그게 그 의미가 머릿속에 내재화가 안 된 상태에서 외워진 것들은 에러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인출 과정에서. 그래서 이게 왜 가상 악기이고, 그 다음에 왜 이게 실감형 콘텐츠이고, 뭐 용어들이 막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걔네들이 방방 떠다니면 안 되고 딱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저작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실려 있어요. 창작 영역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창작 윤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대는 어떤 창작물이라고 하는 것이 지적 재산권으로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럼 만약에 내가 남의 거를 이렇게 갖고 와서 내 거 있냐 뭘 했다? 이거 도둑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가져온 물건만 내 걸로 이렇게 취하는 게 아니라 내 거가 아닌데 내 거 인양 하는 그 경계가 명확하게 학생들한테 전달이 안 되면 이제 음악과 산업의 측면에서 지금 최근에 키워드들이 문제가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교과서들이 다루는데 우리는 어디까지를 외워야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그리고 대중음악에 대한 부분이 2차 시험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1차 시험에서 그동안 그닥 많이 나오지 않았던 대중음악 파트가 나올 확률이 생각보다는 이전보다는 훨씬 높아졌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악곡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다 실어는 드렸어요. 그러면 그걸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제 이걸 알려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1차 시험용, 2차 시험용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악곡이 모든 악곡이 다 나왔다. 그럼 이건 실기 시험에서는 그걸 다 하셔야 돼요. 근데 1차 시험에서는 그럼 그걸 다 막 악곡을 알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시면 막 악곡이 막 나와서 막 악곡을 넘겨요. 그럼 어느새 마지막 페이지예요. 그럼 난 뭘 봤지? 약간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1차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정보로 재가공을 해야 됩니다. 이 공부를 하시려면. 그래서 우리는 재가공된 문제와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강의의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요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선생님들이 지금 이 교과서반에서 보시는 내용을 계속 붙잡고 갈 시간은 사실 없어요. 여기 수업을 들으시면서 그때 외우고 그 다음에 제가 표시하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스티커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쭉 표시를 하실 거예요. 책을 지금 이제 제작이 들어갔는데 그거와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에 이제 출판사들이 많이 올려놨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음악사도 그렇고 이제 출판사에서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지금 대체로 보고 계실 텐데 그 내용을 다 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들에 유의해서 봐야 하는지를 일단 초반에는 기출을 중심으로 연결을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근거가 뭔지를 아시게 될 거고,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그 근거에 하에 교과서들을 이렇게 날카롭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 2-3주 정도 수업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떻게 넘길 거고 이거는 1차 시험에서 이건 2차 시험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뤄질 건지에 대한 것들을 종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1차 대비해서는 1차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 범위라는 것이 일단 교과서를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인데, 기출 문항과 일단 다양한 문항을 가지고 1차 대비에 적합한 방식으로 적용 문제를 다뤄볼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서양음악마트는 악보가 같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악보에서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가 굉장히 주된 관건이고, 그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는 거의 양식사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굉장히 일반적인 수준의 것을 물어볼 것이지만 문제는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악보가 나오니 여러분들은 이거랑 이거의 갭을 메꾸는 거가 이번 교과서반의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에요. 아주 구체적인 악보가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일반적인 답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그럼 교과서는 어떤 수준이에요? 일반적인 것도 담고 있고 구체적인 것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의 갭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메꾸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통해서 이제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대비는 교과서 상반기에 일단 틀을 잡아드리고자 합니다. 수업 실현은 어떤 주제로 나올 건데 이 주제가 나오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래서 5가지 활동을 쓰라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 다루셔야 전체를 입체적으로 다룰 수가 있어요. 뭘 해야 점수가 잘 나와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는 수준으로 그 주제별로 각각 제가 주제별로 이제 다 다룰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창작 파트가 가장 지금 몇 년째 창작 파트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다른 파트보다 창작 파트가 변별이 잘 돼요. 수업을 잘 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이, 전략이 있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이, 그래서 현직 교사분들도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이 창작 파트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파트에 대해서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제 체계를 잡는다라고 체계를 잡아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다음에 제가 2차반 갔을 때 설명하는 게 이렇게 되실 거예요. 익숙해져 있는 상태로 이제 준비를 하실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연계 강의를 이 연계 강의는 2024년도에 찍은 거예요. 작년에 강의를 제가 찍으면서 2024년 대비 문제가 음악이론 파트가 거의 30%가 나왔어요. 음악 해석, 통론, 거의 요거 위주로 화성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근데
뭐 복합선율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해에 문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뭐 형식에 대한 거라든가, 여러분들이 악보만 나오면은 약간 이렇게 심박수가 올라가요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 이 수업은 그걸 해결하려고 사실은 좀 더 어떤 성격이냐면 통론 심화반 같은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양음악 통론 심화반. 그래서 오케스트라 문헌도 다루어 드렸고요. 형식론도 다루어 드렸고요. 음악 해석, 작곡을 어떻게 하는지, 기능 화성을 중심으로 작곡하는 17, 18, 19세기의 음악 어법이 보통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화성이랑 연계되어서 또는 대위랑 연계되어서. 그래서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국 작곡 기법을 아셔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뭔가 막히거나 악보를 어떻게 읽어내야 하는지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수업을 인강으로 지금 제공이 되어 있으니까 들으시면, 그러니까 몰아서 들으세요. 가능하면 몰입해서 확 몰아서 들으시면 흐름이 쫙 잡힐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해에 2024년 대비 문항, 그 문항이 나온 절판된 책을 찾아서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1차에서 다루어질 만한 통론 심화 내용들을 아주 딥하게 다루어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교과서반의 성격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그 작년은 2023년의 강의와 2015 교과서, 2015 교육과정 교과서 반을 이미 열어드렸고 그 위에다가 다시 이걸 열어드린 거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2015가 더 이상 이제 물론 시험에 나올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올해부터 이제 그 1학년들에게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수는 있지만 2015 교과서를 계속 가르치기는 하십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내년에 합격을 하시면. 근데 보통은 스탠다드는 새로 바뀐 개정 교과서가 스탠다드가 돼요.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요번에 제가 수업하는 거는 교과서를 충실하게 분석해 드리는 거, 2022 교과서를 충실하게 분석해 드리는 것으로 이 수업을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의 특징은 통론 심화의 성격이 일단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1차 대비의 교과서와 2차 대비의 교과서를 약간 입체적으로 다루어 드리면서 결국 문제풀이까지 연결시키는 게 이번 수업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OT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요 심화 연계 강의에 대한 강의 내용은, 그러니까 이 강의 순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더 보충해서 이제 카페에다 지금 올려드렸으니까 거기에다가 그 강의 리스트를 좀 더 심화한, 그러니까 세분해서 지금은 이제 너무 러프하게 적어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면서, 그리고 교육과정 그 해설 강의를 마스터반을 아직 안 들으신 분은 이제 슬슬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초수 선생님들도.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교육과정을 좀 안다는 생각으로 또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3월 중에 교육과정 2022 교육과정 마스터반, 요거는 가급적이면 3월 중에, 안 되면 4월 초까지 이렇게 들으셔서, 이제 교육과정이랑 교과서랑 그 다음에 문제, 기출과 제가 드리는 문제, 이게 이제 삼각형이 돼야 돼요. 교육과정, 교과서, 문제로 적용하고, 교육과정이 어떻게 교과서에 반영됐는지를 서로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이게 실제 수업 실현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왜 냈는지에 대한 이유는 교육과정에서 찾으실 수가 있어요. 교육과정에서 그 원리와 맥락과 활용이라고 하는 크게 3대 축이 있어요. 이 3대 축을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해결하실 수 있는지, 이거를 그 어떤 주제 하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풍물에 대해서 물어본다, 또는 정제에 대해서 물어본다, 또는 입당송에 대해서 물어본다. 사실 입당송 문제가 지금 되게 많거든요, 오늘 문제에서. 자, 그러면 입당송에 대해서 이걸 왜 물어본 거야 도대체? 자, 이거에 대한 해결은 교육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사적으로 중요하기도 하고, 그거를 둘러싼 맥락적으로도 중요하고, 그게 어떻게 활용됐는지에 대한 것도 중요해서, 이거를 알기 위해서 얘네들을 물어봤구나. 근데 음악 이론도 물어보고 싶어서 악보 보는 법까지 물어봤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그것만 물어본 게 아니고 그 선법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교과서에는 어느 정도로 나왔냐면, 선법이 여러분들 다 외우시는 거 있잖아요. 얘 종지음, 그 다음에 얘는 부종지음. 그러면 부종지음이 어떤 음악 안에서 악보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셨나요? 자, 그걸 유심히 안 봤으면 이 문제를 못 푸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은 그냥 그 이론이 나와요, 교과서는.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우리는 이 문제를 못 풀 수가 있어요. 이걸 다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악보가 안 읽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미치겠어요 하는 문제, 저한테 상담하면서 선생님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그 답답하다. 나는 교과서를 막 이렇게 봤는데 왜 이 문제를, 이게 교과서에 있는 건지도 잘 연결을 못 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봤으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을 한 단계만 적용을 해도 여러분들이 악보에서 이렇게 헤매는 경우, 그러니까 악보가 나오면 어질어질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악보 위주로 이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한 거를 교과서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도 그렇게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내가 이걸 공부를 다 외웠는데도 얘를 못 푸네. 자, 그럼 이건 어디서 해결할 수 있나? 자, 어떤 거는 교과서반 수준에서 해결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마인드맵 서양음악 심화반에서 해결되는 악곡집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얘랑 이렇게 그 양식사에서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자, 그 키워드도 제가 다 정리해 드렸죠. 절대로 안 빠지고 문제가 여기서 키워드가 다 나와요 하는 핵심 키워드 정리, 그 문항 퀴즈로까지 다 드렸어요. 핵심 이론반에서. 그것들을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걸 물어보는데, 중요한 것을 마치 아주 딥한 거인 양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싹 걷어내는 걸 가장 물어보고자 하는 핵심이 이 문제 안에서 뭔지 단서만 딱 끄집어내면 되는데, 그 작업이 보통 거기서 막히는 경우들이 점수를 깎아먹는 요인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워야 할 걸 안 외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 생각을 안 해봐서, 또는 시행착오를 안 해봐서 틀리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과서가 볼 게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왜? 다 보면 쓱 보면 모르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클래스에서는 일단 내용은 숙지하되,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뼈대를 세운다는 것을 먼저 중심에 두고 가셔야 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문제로 연결시키는 거, 여기까지가 이 수업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여기죠. 1차 대비.
우리가 1차를 넘어가야 2차가 있죠. 일단 1차는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넘기기 위해서 우리가 남들 틀릴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든 이렇게 내 걸로 가져오기 위한 전략적인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OT를 하고 잠깐 브레이크 한 다음에 그리고 수업은 일단 처음에 오면 50분간 문제를 풉니다. 조금 더 짧게 풀 수도 있고 조금 더 길게 풀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냥 가이드라인은 50분이고요. 제가 이제 그 앞에 수업을 올려드린 것들 중에 막 길어진 강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1시간 반 막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이번 수업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55분 맥시멈 55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이제 아주 신경을 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넘어가면 저기 조교원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시면 시간을 제가 아무리 해도 55분은 안 넘기는 게 여러분들의 집중도를 유지하는데 훨씬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오전에 이제 50분 시험을 보고 10분 쉬었다가 다시 또 50분 수업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약간 이제 이렇게 하는데 보통 50분보다는 조금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 늦어도 12시 반 전에는 점심을 먹자. 그럼 이제 2타임을 하고 점심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본 것까지 해서 3타임을 하고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다시 3타임을 하는데 그것도 50분씩 하고자 하지만 네, 조금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가 되게 그러니까 생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분량을 모두 다 저랑 하나하나 이렇게 줄긋기 하려고 이 수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부분은 제가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여기는 이렇게 선생님들이 보고 오세요.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일단 1번이에요. 교과서는 이렇게 보는 거다.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오래 보는 게 장땡이 아닙니다. 교과서는 빨리 보고 끝내야 돼요. 빨리 무엇이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어디를 깊게 들어가고 어디를 놓치면 안 되는지를 이렇게 파악하는 정말 중요한 가이드라인이다, 교과서가. 그리고 교과서 목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제 수업 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가 종류가 그렇게 많아도 모두 다 똑같은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체계 안에서 다루라고 한 내용들이 교육과정이 준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대영역별로. 그래서 그 많은 교과서들이 다 다른 게 절대 아니다. 물론 저자들마다 픽하는 공목은 다를 수 있어요. 장르도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바로크 시대에 가장 중요한 장르가 콘체르토라고 생각하는, 콘체르타토 시대니까 콘체르토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은 모노디가 이 이전 시대와 다음 시대를 여는 기폭제가 된 뭔가 트리거가 된 거니까 얘가 제일 중요해 라고 보는 저자도 있고, 근데 그걸로 전형적인 거를 내주기에는 조금 약간 이론적인 것 같으니까 그러면 바로크의 오페라, 그래서 이제 바로크 오페라에서 교과서에 제일 많이 실린 곡은 울게 하소서. 그쵸? 사실은 다 똑같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왜 이 곡을 선택했는지는 양식사에서부터 대표 선수가 뽑히는 거예요. 그 양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 그러면 트리오 소나타가 나오는 해가 있었어요. 그럼 트리오 소나타가 과연 바로크의 가장 전형이야? 라고 묻는다면 연주 형태로는 완전 전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듬적으로는 뭐가 전형이고, 그 다음에 선율적으로는 뭐가 전형이고, 짜임새적으로는 뭐가 전형이고가 대표 선수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시대의 양식의 가장 대표를 뭐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곡목도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치만 음악사에서 얘기한 바로크의 특징을 쫙 하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장르를 쫙 뽑아 놓으면 그 안에서 선택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을 개별적인 하나하나로 접근하면 안 되고 위에서부터 탑 다운으로 가셔야 돼요. 다운에서 이렇게 바텀업으로 가시면 정보량이 너무 많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 착시가 일어나서. 근데 여러분들은 정보량을 늘리면 안 되고 지금은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과서가 한눈에 쫙 들어오는 게 목표예요. 이 수업에. 그러면 이제 교과서가 할만하다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제가 계속 문제를 드려도 왜 이 문제를 줬는지가 납득이 돼요. 아, 이거 교과서 어디에 몇 번 나온 거잖아. 몇 번씩 되게 중복돼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중복돼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실현에 이거 나올 거예요 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다 빅데이터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지 데이터 없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수업은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그 부분을 이제 좀 더 딥하게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심화반에서 좀 더 딥하게 들어가겠지만 이 수업에서도 어떤 부분은 제가 또 작년 시험이 있잖아요. 2025년 문제를 보니 이거는 좀 더 교과서보다 한 차원 더 이렇게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건 제가 정리를 해서 정보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찾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그 최근의 시험 경향은 작년 2025년 문제는 2022 교육과정에 정말 너무나 딱 붙게 문제가 나왔어요. 정말 딱 붙게. 문제를 엄청 저는 잘 냈다고 생각을 해요. 컷은 굉장히 내려갔지만. 그래서 이 기조로 간다고 하면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 빅데이터들을 드리면 돼요. 같이 살펴보는 거죠. 분석을 해보면서.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보시게 될 거예요. 어떤 게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많다. 어떤 건 좀 더 자세히 해야겠다. 이런 감이 오잖아요. 그러면 좀 더 자세히 해야 되겠는 것들은 제가 수업하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정리를 그냥 그때그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시험 선생님들한테 문제를 복기해서 보내봐라. 틀린 문항들을 쫙 봤어요. 굉장히 공통적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걸 올해 어디다가 선생님들이 약한 거를 파악하는 용도로 일단 보거든요. 그러면 아, 이거를 틀리는구나. 난 수업에서 다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왜 틀렸지? 라고 퀘스천을 이제 저는 역으로 찍어가면서 아, 이거 설명 더 드려야 되겠다. 이거 자료 더 드려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역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문제를 다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발견하도록 하세요. 내가 뭐가 약한지.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상반기 동안에는 반드시 문제풀이까지 블렌디드로 들으시는 분들은 문제풀이를 아무리 못해도 초수 선생님들도 한 번은 푸셔야 돼요. 그 초수 선생님들이 하반기에 문제를 처음 풀기 시작하면 그러면 너무 급해요. 그러니까 반복할 시간이 없어요. 한 번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여러 번 봐야 내 거가 된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으시면 늦어요. 그래서 초수 선생님들은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하냐면 6월까지 내가 한 번 시험을 본다. 그리고 6월부터는 재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준비를 하시면 약간 재수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 뒤에를 막 반복해서 돌리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자기 공부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상반기에 모든 걸 좀 많이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문제풀이반에서는 지금 이제 20주 정도 차의 문제가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20주 차 분량은 굉장히 많지만
올해 또 적용 문항에 대한 니즈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문제를 올해의 경향을 반영한 또 다른 문제로 문제풀이를 더 해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6월 안에 반드시 한 번은 다 보셔라. 이게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한 번 본다라고 하는 것에 좀 초수 선생님들은 방점을 찍어보세요. 그리고 재수 이상이신 선생님들은 그냥 문제를 다 받아서 일단 막 푸세요. 내가 어디가 약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문제가 보여줄 거거든요. 절대 그 시험지에다 푸는 거 아니고 따로 노트에다가 풀어서 그 다음 틀린 거 막 노트에다가 체크. 문제에다가는 더덕더덕 뭘 붙여요? 스티커만 붙이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해결되어 가는지 내가 한두 번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몇 번을 돌리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교과서반도 이걸 교과서반을 여러 번 돌릴 수 없어요. 교과서반은 그냥 표시를 해놓으면 그때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이제 모의고사 할 때 한 번 더 보시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걸 막 반복하고 할 시간은 없어요. 이 시간에는 근데 목차 쓰는 거는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차에서 내가 뭔가 빠지는 게 없는지 큰 틀을 만드는 거에다가 훨씬 더 신경을 쓰시라 하는 부분으로 교과서가 딥하게 들어가는 거랑 그 체계를 세우는 거랑 두 가지가 같이 있거든요. 근데 체계를 세우는 게 먼저다. 훨씬 먼저고 거기서 가지치기는 계속 들어가다 보면 결국 모의고사 문제랑 다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반이랑 또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교과서는 일단은 크게 먼저 공부하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제가 말이 조금 길어졌어요. 아까 거기서 딱 끝났어야 되는데 네, OT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러니까 이게 50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도 듣다 보면은 막 이거 뭐 까먹죠. 이거 하는 것도 까먹잖아요. 아마 이게 1시간 가까이 된 것 같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1시간은 넘지 않도록. 그래서 근데 알람을 해놓는 건 좀 너무 그런 것 같고. 네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브레이크 한 다음에 10분 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